하고 치밀 때가 언제예요? 제 멘트 가르쳐줘. 내 멘트인데. 나의 원샷인데. 누가 나의 원샷을 끼어든다. 분노가 예. 오늘 한 3차례 정도 잘 참으셨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조심해요. 저요? 아 저는 그쪽 멘트를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영진 요원은 언제 욱해요? 나는 정영진 요원이 욱한 걸 한 본 번도 적이 보신 적이 없어요. 없죠. 왠 줄 알아요? 본인이 분노 유발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본인이 화가 날 게 뭐가 있습니까? 맞네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화를 정말 잘 안 냅니다. 이 정도로 안 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니면은 막 오늘 방송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네. 엄마, 아빠 다 모시고 네. 다 같이 TV를 보면서 앉았어요. 네. 오프닝 때 인사하고 클로징 때 인사한 거밖에 없어. PD한테 전화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록 PD죠? 아니, 이분은 CP님이시고. 네. 김성윤이야? 김성윤. 지켜본다 이번 방. 조심해. 뭘 이렇게 화를 안 내도 되나 싶다는 말씀을 불과 30초 전에 하셨거든요. 깜빡깜빡. 내 멘트 막 편집되고 없어질 때 좋던데. 왜요? 왜요? 그럼 한마디당 출연료가 비싸지는 거잖아. 언제나 이 경제적인 새로운 접근. 우리 물레방아 대실방아는 언제쯤 정말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솔직히 이런 욱하는 감정에는 누구나 다 갖고 사는 건데 이거를 막 굳이 막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럼 김세롬 요원의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자 제 말에 빠르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흥분하고 화내십니까? 아니요? 자판기가 동전을 먹으면 두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분이 안 풀려서 운 적이 있습니까? 예. 과거 사진 보면 분이 안 풀립니까? 소환할 때 주변에 있는 물건 던진 적 있죠? 있었어요. 과거 사진 보고 물건 던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렇게 내 뜻대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결론을 맘대로 내리시는 뭐야.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간헐성 이 폭발 장애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과거 사진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거 왜 그러세요? 이게 그 분노 조절 장애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웰컴 삼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여성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번아웃 증후군, 너무 많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이제 이어진 걸로 영화에는 설정이 돼 있죠. 사실 분노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마 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묻지마 범죄들을 보시면요. 예. 아니 애한테 낫을 휘둘러요? 보면 아시겠지만 범행 장소 자체가 길거리, 공원 이런 공공장소에서 보통 거의 3분의 2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수는 총 163건이지만 피해자가 288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죠. 많고 범행 대상 자체가 무차별적이라는 것. 묻지마 범죄는 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분노라는 주제를 정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라고 쉽게 넘길 일이 지금 아닌 거네요. 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사회의 소수자, 힘 약한 사람이 많이 당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뭐야? 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10대 소년이 범인인데 네.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무차별하게 폭행한 건데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더니 후배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 게 여전히 남아 있다가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화풀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었는 여성. 거죠.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중에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실제로 약도 먹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
특히 10대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10대 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유라고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계속 화가 나 있고 또 사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꽁꽁 싸매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Lord of Rage, 즉 분노의 제왕, 분노 조절을 못했던 왕이 바로 숙종입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할 때 네. 80명 등의 이제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름 먼저 적은 사람이 박태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숙종이 이 태보 씨의 이 상소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직접 신문을 하는데 한밤중에 횃불이 없으니까 궐문 가까이에 있는 그 시전 가게를 헐어서 그 땔감으로 쏘으라고. 지금 땔감이 당장 붕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직접 추궁을 합니다. 네. 심지어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이 박태보라는 사람은 고문 후유증으로 네. 귀양 가다가 또 죽기도 합니다. 아하. 엄청난 고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숙종이 굉장히 금수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왕들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적장자였고 네. 무슨 첩의 자식도 아니었고 무슨 외란도 없었고 태평성대 괜찮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금수저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금수저니까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어린아이 때 분노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 한계를 져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런 걸 하고도 그러는데 금수저는 있을 수가 없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오냐오냐 잘한 거죠. 조태호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의 조태호도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어주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같은 동네 산다고, 같은 엘리베이터 탔다고 갑자기 이렇게 당해버리면 네.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근데 공통점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강남 고시원 방화 사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인은 불을 질러갖고 그 입구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을 찔러주기.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범인의 평소 메모는 이랬습니다. 신이 내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은 난 복권 100억 당첨보다 이 지구를 폭발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노. 그렇죠. 근데 그 분노가 사실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나의 지금 이 상태는 주변 사람에 대한 어떤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큰 거고요. 2012년 반포동 초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같은 경우는 교실에 침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의견 권총하고 흉기를 휘둘러 갖고 어린아이들을 6명이나 부상시킨 사건인데 소지하였던 종이에 그렇게 썼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성공한다고 해도 제겐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이 피해의식, 좌절감 이런 것들이 세상을 향한 분노로 되는 그러니까 난 피해의식이나 좌절감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부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박탈감을 푸는 대상이 항상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수평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그러니까 수평선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부산거리에서도 보면 인권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없는 겁니까?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줬으면 뭔가 인간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황정민 씨한테 모욕당한 유해진 씨가 황정민 씨한테 뭐라고 딱히 못하고 부하 직원의 뺨을 때리면서 분노를 또 표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저 같은 온화한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오, 드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인데 실제로도 자료를 보면 분노가 극에 달하면 전두엽이라고 하나요? 뇌의 네. 기능 중에 뭔가를 이성적으로 다독다독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 조절을 잘해라라고 할 일인 건지 아니면 뭔가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거 관련된 어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연녀를 토막 살해한 그 사건의 범인이죠. 일명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준풍 재판 때 그 항소심이죠.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준풍이 그 한쪽 눈이 의안이고 네.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자극을 해갖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이 문제가 있고 이성이 마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범죄에 대한 책임 문제는 뭐 책임져야 된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아,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살면서 뭐 화나는 경우,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많지만 그걸 다 막 드러내고 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굳어버린 것 같아요. 미덕처럼.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짜증을 낸다 그러면 너 왜 사람들 앞에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잘 참고 있으면 아유 착하다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않고 꼭 억누르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착한 아이처럼. 이 착한 아이 범이도 증후군이 노래를 불렀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전두엽 이래. 왜들 그래 오늘 전두엽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엿보게 하는 영화가 있어요.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 얘기예요. 조그만 애가 우유 좀 쏟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그 체벌을 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묻지마 범행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참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조금이나 이런 어떤 조금 분노 있는 사람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이런 네.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너무 심하게 막 아까 말씀하신 착한 친구들한테 막 술을 자꾸 사주는 거예요. 네? 왜요? 스트레스 좀 풀라고. 네가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지. 왜 나한테 먹어? 나 괜찮은데. 오늘 착해 보이는데 나랑 술 한잔 할래?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분노가 막 치밀어지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화가 난다고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화를 내면서 뭐 화풀이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한다고 화가 좀 풀릴까요? 난 더 생길 것 같은데. 화가 아니라 분노죠. 분노를 극단지로 가면은 이미 그 통제 수준은 넘어가 버리는 형태죠.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버린 거네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엑셀만 밟아도 그 이상으로 속도가 확 나가버리는 일종의 분노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정말 화가 날 때 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휴지를 막 집어 던진다던가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뭐 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아 뭔가 좀 이 분노가 가라앉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기분 탓인 건가요? 방식의 문제죠. 말하자면 분노,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을 사용한 어떤 분노, 그게 몸에 익혀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을 때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지를 그 뇌파를 검사해봤더니 런너즈 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처음엔 힘든데 한 뭐 몇 분 정도 뛰고 시작하면 뛰면서 느끼는 쾌감. 운동을 하루라도 쉬면 뿌듯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루라도 화를 안 내면 뭔가 좀 오늘 이상해 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예전부터 왜 우리나라는 참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렇게 화를 막 낸다든지 이런 거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건 사실이잖아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 근데 이제 분노라는 건 참아도 병이 되고 안 참아도 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그거야, 이걸 그거. 만약에 그거야. 참으면 화병이 되는 거고 안 참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게 되는 되는 거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억눌러서 참는 사람은 뭐 암이라든가 조울증 같은 그런 거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노를 못 참는 스타일은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뇌경색 같은 경우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참는 것 자체가 중용, 중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분노가 아주 극단으로 치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디프레션이 되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되면서 결국은 자살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통계자를 보면은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자기 자신으로 간 거죠. 그 칼날이 바깥으로 가면은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으로 가면은 자살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노는 어찌 보면 우리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맹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맞서서 싸울 힘이 커다란 용기였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분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존이 가능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없어져야만 되는 뭐 이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도 있습니까? 이런 분노가? 아메리카 합중국이 만들어진 게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죠. 그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차를 팔다가 거기다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미국인이 영국에서 실어오는 차를 아예 그냥 상자째
던져버린 사건이에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미국과 영국이 싸우기 시작했고 미국이 독립하게 된.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분노라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감정을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뭔가 용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노와 용기라는 것이 일어날 때 몸의 변화가 같다고 합니다. 네. 흥분, 공포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죠. 보통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불안감, 답답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조태호의 분노는 부정적인 아주 사회의 악이 되지만은 서도철의 분노는 착한 분노. 누구 앞에서 법타령이야 확.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그 호르몬은 같다는 거예요. 호르몬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성군 중에 정조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정조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앵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화를 굉장히 컨트롤을 잘한 거예요. 앵거 컨트롤 베스트맨. 아니 조선시대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차라리 한문을 좀 써보던가. 심지어 그 화를 잘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평안하게 이끌어 갔는데 자신 안에 있던 그 화는 그 꽤나 컸던지 자신의 외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네. 분통이 터져서 나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서 관이 찢어질 정도. 그러니까 머리털이 곤두서서 관이 이게 찢어질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선 후기에 문예의 부흥을 이끈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비결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엄청난 독서량. 열심히 읽었어요. 예. 화가 나. 책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화가 거. 날 때마다 책을 나란 읽어요. 말씀이 중국의 나라 막 이렇게.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조가 쓴 그 편지에 독서가 가슴에 안 보이네. 독서 짠해. 어쩌라고? 부탁하지 그러셨어요. 정 안 보이시면. 그래서 독서가 가슴의 막힘과 답답함을 사라지고 흩어지게 해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예. 굉장히 많은 책을 썼다. 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예전 같은 화를 다스리는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 책 읽는 방법이 성독이라고 해서 네, 억양을 그렇죠.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맹자라든가 논어 같은 걸 이 정도 읽으면 굉장히 체력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소진. 에너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거 아마 한 두세 번 하면은 이 화는 아마 다 풀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렇다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를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매운 음식 먹는다는 분도 꽤 있고. 아, 땀을 쭉 뺀다. 매우면서. 매운 거 먹고.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이런가 싶어요. 화가 나면 가끔 몰아서 쇼핑을 해오더군요. 네. 근데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도 번아웃 쇼핑이라고 해서 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완전히 다 소진된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에서 따서 유통업계에서 생긴 말입니다. 번아웃 쇼핑이라고 쇼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뭐 보상받는다는 걸 수도 있고 아유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장바구니에 주워 담는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 아,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좀 조절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분노? 일본에는 말이죠. crying room이 있습니다. 우는 방이죠. 호텔처럼 빌려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상급 휴지를 줍니다, 일단. 맞아요. 따뜻한 휴지로 닦으면 나중에 여기가 아파요. 예. 그리고 눈가에 붓기를 가라앉게 하는 아이 마스크. 네. 다 울고 나면 또 가라앉혀야 되니까. 관리까지. 근데 이게 한 번 시원하게 울고 나면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그래서 마음껏 울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도 외국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은 이제 분노방이라고 합니다. 분노. 2008년 텍사스에서 문을 연 이후로 예약 매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네. 그 야구 방망이로 부수기도 하고 진짜 손으로 부수기도 하고 하니까 비용이 근데 좀 비싸겠네요. 비용은 이제 5분당 25달러 한 3만 원 정도? 누구나 조태호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막 그냥 골프채로 막 보시고. 대신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도 독이 아니라 나에게 네. 꼭 필요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된 약을 잘 처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